인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주를 알아내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는 조금 모순적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지구의 해저보다 화성 표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겐 은하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는데 먼 은하를 조사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죠. 특히 은하의 중심이라고 하는 수수께끼의 영역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오늘은 은하계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은하계란 무엇인가? 은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은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라는 타입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밝은 별들로 이루어진 긴 막대 모양의 구조가 은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그 막대 구조에서 나선형 발이 뻗어나온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에는 항성뿐만 아니라 먼지나 성간가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눈에 보이는 물질의 대부분이 은하 원반이라고 불리는 직경 18만 5천 광년 정도의 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정말 면은 아니지만 직경과 비교해 그다지 두껍지는 않아요. 은하 원반은 헤일로라고 하는 구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는 작은 질량을 가진 늙은 항성들의 모임이에요. 헤일로를 이루는 별들은 단독인 것도 있고 모여서 구상성단을 만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거대한 암흑물질 헤일로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이 암흑물질 헤일로는 200만 광년에 가까운 크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흑물질의 정체에 대해서는 독립된 주제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우리 은하계에서는 일정한 구역에 따라 항성이 분포되어 있으며 태양 주변보다 소용돌이 치는 8쪽에 더 많은 항성이 밀집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양계가 위치한 곳은 은하 원반의 끄트머리입니다. 항성의 밀도는 은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높아지며 우리 은하의 중앙부에서는 항성이 은하 팽대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경 대략 1만 광년에 걸쳐 부풀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은하 팽대부에서 은하 중심 탐방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하의 중앙, 모든 것의 중심. 은하 팽대부는 은하 중심에 있는 별들의 집단으로 여기에는 상당히 늙은 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은하 팽대부 역시 헤일로와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더 이상 새로운 별들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 은하는 젊은 은하가 아닙니다. 은하 팽대부의 총 질량은 태양의 약 100억 배. 앞에서도 말했듯이 은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물질의 밀도는 높아집니다. 은하의 중심에서 대략 3,500광년 정도의 거리로 가면 공간 1입방파섹당 질량은 태양의 몇 배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보다는 훨씬 큰 수치예요. 만약 태양의 위치가 이곳에 있었다면 가장 가까운 항성은 명왕성 부근이거나 그보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은하의 중심에서 700파섹 정도 나아가면 가스 원반이 시작됩니다.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가스나 먼지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시광선대 영역이나 자외선대 영역으로는 관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은하의 한복판에는 궁수자리 A별이라고 하는 초고온 가스 덩어리에 둘러싸인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초대질량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430만 배로 사건의 지평선 반경은 태양과 수성 사이의 거리보다 약간 짧은 정도입니다. 덧붙여서 다른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과 비교하면 우리 은하계는 그다지 큰 편이 아니에요. 현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 보면 은하계의 중심부는 딱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관측 결과 역시 과거에 제시된 이론치와 일치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곳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사실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은하계의 중심은 어떻게 다른가? 항성이나 행성의 형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이러한 천체는 성간가스가 응축될 때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간가스가 많은 영역일수록 별 형성이 활발하게 진행되죠.
적어도 이는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하계의 중심으로 가면 조건이 극단적으로 바뀝니다. 계산에 의하면 초대 질량 블랙홀에서 몇 파세기 거리에서는 엄청난 조성력이 별의 형성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별이 일절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자연은 인류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내리는 존재인 것 같은데요. 이후 은하 중심 바로 옆에 고령의 적색 거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대체로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이 별들은 초대 질량 블랙홀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 혹은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우리 은하와 같은 시기에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믿을 수 없게도 완전히 같은 지역에 젊은 항성들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관측에 성공한 것은 약 100개입니다. 모두 고온의 청색 거성과 질량이 크고 폭발하기 쉬운 볼프 레이의 별이었습니다. 이 중 몇 개의 별은 초대 질량 블랙홀 주위를 아주 가까운 궤도로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항성에서 궁수자리 A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S62는 초대 질량 블랙홀과 불과 16 천문 단위 거리까지 접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천왕성의 근일점보다도 가까운 거리예요. S62는 채 10년도 걸리지 않고 블랙홀을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즉, 이 천체는 광속의 10%라는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항성은 수백만 년 전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났고 그 이후로는 형성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무슨 이상한 천재지변이라도 일어났던 걸까요? 최근 궁수자리 A별 주변에 12개의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는 적어도 약 2만 개의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 블랙홀들은 아마도 예전에는 S62와 같은 대형 항성이었을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형 항성이 초신성 폭발을 한 후 남겨진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현재 은하 중심에서 더 이상 초신성 폭발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은하계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은 하나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약 200광년 거리에 태양의 10만 배 질량밖에 안 되는 블랙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역시 알 수 없어요. 혹시 우리 은하가 수백만 년 전에 삼킨 외소 은하 중심의 잔해일까요? 또 최근에는 은하 중심에 관련된 수수께끼가 하나 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월 15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천문학자들이 네이처지의 한 발견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들은 궁수자리 A별 주변에서 가스처럼 보이지만 항성처럼 행동하는 천체들을 여러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천체는 초대 질량 블랙홀의 주위를 가늘고 긴 타원 궤도로 돌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아담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가 초대 질량 블랙홀이 접근하면 이상한 형태로 늘어나며 더 이상 구형이 아니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천체가 처음 발견된 것은 아주 오래전인 2005년의 일입니다. 이 천체는 G1으로 명명되었어요. 그리고 7년 후 독일의 연구자가 또 이 같은 발광체를 발견하였고 심플하게 G2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기묘한 천체가 4개 더 늘어나 각각 G3, G4, G5, G6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것은 단독적인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새로운 신종항성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혹은 항성이 아니라 성운일 수도 있고 그와 비슷한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어요. 유력한 가설에 따르면 이 6개의 천체는 단지 합체 중인 쌍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드물지만 은하 중심이란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는 원더랜드 같은 곳이죠.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천체가 블랙홀 옆을 통과하면 물질의 일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묘한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은하 중심의 수수께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문학자가 연구를 진행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수수께끼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몇 년 후에는 이 채널에서 또 다른 새로운 발견에 관한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영상 공유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